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제 지표들의 항목들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과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시장과 바닥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혹은 해칭을 하는데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목별로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해칭 전략, 그 다음 월간 경제 지표 요약, 그 다음 위험 및 바닥 신호, 그리고 우측에 경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차트들을 여러 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표, 무역 지표, 코스피, 코스닥 지표, 그리고 리스크 관리 지표, 그리고 경기 지표, 그리고 원자재 지표, 그리고 통화 및 물가 지표, 그 다음 환율, 그 다음 10년 국채 수익률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 금리 지표 등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이 경제 지표들에는 상승가, 하락가 팝업이 있습니다. 이 상승가, 하락가 팝업은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를 현재 2200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면 오늘 종가가 2200을 찍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밤에, 보통 이제 저녁 때 이제 작업을 하는데, 밤에 작업을 하고 내일 아침에 PC용 프로그램을 키고 나서, 오픈하고 나서 알람과 팝업이 뜨게 되는 겁니다. 알람과 팝업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지금 설정해 놓은 그 설정 값에 터치가 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하거나 혹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혹은 더 배팅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항목들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주식시장이 보통, 해칭 전략 먼저 보면, 주식시장이 보통 10년에 한 번씩 대폭락을 해왔었고요. 매년 한두 차례 정도 작은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잠깐씩 빠지는 그 정도의 소폭 하락 수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폭락하는 시기, 치면 IMF나 서프라임 같은 이런 것들이 약 한 10년에 한 번꼴로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맞으면 계좌가 반토막 혹은 반의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공포를 이기는 방법을 찾다 보니 대표적인 것이 경기 선행 전략이고, 그리고 코스피 추종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경기 선행 전략의 경우는 여기 마우스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뜨는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 해칭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추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마찬가지로 나오죠. 2개월 연속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해칭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백테스트를 했을 때는 시장 스윙이라고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평소에는 보험성으로 약간의 손실을 보기도 하지만, 역대급 IMF나 서프라임 같은 것들을 맞게 되면 주식시장의 하락보다도 커버를 해줘서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2008년 서프라임 당시 경기 선행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가 하락을 했었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43%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약 18% 정도는 선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추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때 플러스였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스피 추종 전략이 경기 선행 전략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경기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하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에는 주가 지수도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와의 이런 발표 시점이 해당 월 기준으로 약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발표되는, 그래서 후행성에 약간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전 세계
전 세계 자료를 연구를 했던 분을 만났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고 주식시장을 매도를 하게 되면 글로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했다, 시장을 비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매매 횟수는 경기 선행 전략이 좀 더 낮습니다. 코스피 추정 전략보다도 좀 더 낮고,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월간 경제 지표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있지만 여기에 넣은 그런 수치들은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약 1300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240조 정도, 대충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약 1550조 정도 얼추 됩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액, 이것을 합친 금액이 약 1200에서 1300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볼까요? 순수출이 약 70조 정도 됩니다. 과거에 순수출이 약 120조 근처까지도 찍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만 해도. 그리고 쭉 내려와서 70조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매우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역 규모보다, 시가총액이 무역 규모보다 약 1.1에서 시가총액을 합한 게 전체 무역의 규모보다 약 1.1에서 1.2배 정도 하고 있고,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할 때 무역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은 무역의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코스피, 코스닥 이익을 합치면 약 12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의 펄을 보시면 대충 11배 정도 얼추됩니다. 11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펄을 볼까요? 똑같습니다. 현재 퍼와 1년 후 퍼가 똑같다는 것은 성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익의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익이 1년 동안 이익 성장은 없어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익 성장이 없어서인지 코스피 PBR은 지금 1배를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퍼가 약 57배, 그리고 1년 후 퍼는 약 21배로 많이 떨어집니다. 즉 그 얘기는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눈부시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익 성장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 PBR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거의 코스피 PBR의 2배 정도나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나네요. 자, 여기 수정일드 갭을 보면 약 6.4%, 즉 주식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 약 6.4% 정도 높다라는 것인데요. 요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 지표를 요약한 수치만으로도 보면 전달 대비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기업들의 어떤 이익, 그리고 경제하고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간단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 및 바닥 신호인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짰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수치가 언제가 됐을 때 위험 신호가 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가 떴을 때 바닥 신호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1보다 높으면 위험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간단히 테드 스프레드를 한번 보자면 더블 클릭하면 커집니다. 과거에 2000년 IT 버블, 2000년 IT 버블, 그리고 서프라임 때 1 수치 보시면 빨간색 지표가 테드 스프레드인데 1 이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예요. 쭉 1, 2, 3 찍고 나서 주가가 고점에서 쭉 폭락을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국채 스프레드가 있긴 한데 후행적입니다. 일단 테드 스프레드가 먼저 튀고 나서 튑니다. 시장 자체가 좀 글로벌화 되다 보니 먼저 미국 쪽에 있는 이 테드 스프레드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테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럽의 은행끼리 빌려주는 금리를 리보 금리라고 합니다. 리보 금리 약 3개월물인데 여기에서 미 국채 3개월물을 빼주게 되는데, 자, 은행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위험해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금리 좀 더 줄래?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보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미국채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라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는 낮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테드 스프레드는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1 이상 올라갔을 때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쭉 내려서 더블 클릭. 자,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0년물에서 기준금리 빼준 거, 하나는 10년물에서 1년물을 빼준 거입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가지고 한 것보다 시장금리를 가지고 한 것이 좀 더 저는 장단기 금리차에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페이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를 가지고 했을 때, 기준금리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은 페이크였습니다. 0 이하로 떨어져야 이제 어떤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페이크.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0으로 쭉 내렸다가 0 이하로 내렸다가 다시 플러스로 반전할 때, 마찬가지죠. 반전할 때 주가가 개폭락,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빠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빠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0 이하로 빠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이런 페이크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이번에 여기 채산성이 나옵니다. 이 채산성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바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두었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채산성, 여기는 파란색 코스피 지수, 그리고 실질금리, 그리고 기업의 채산성인데, 이 기업의 채산성은 보통 이 마이너스 4, 이 마이너스 4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4를 푹 담궜다가 반전, 마이너스 4를 푹 담궜다가 반전, 마이너스 4를 푹 담궜다가 반전을 할 때 주식시장이 바닥권인 경우, 주식시장 푹 담궜다가 반전할 때 주식시장이 바닥권인 경우에 반전할 때 주식시장의 바닥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좀 천장에서 물론 이제 다시 바닥 이렇게 찍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턴할 때, 바닥을 찍고 턴할 때 같이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채산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채산성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을 의미하고, 이것만큼이 기업의 마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순수출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순수출의 중요성은 채산성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순수출이 의미가 있는데,
순수출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액입니다. 연환산 자료로 봤을 때 이게 주식 시장하고 움직임도 많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순수출이 보시면 과거에 IMF 때 마이너스였고요. 0 이하, 0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액이 커진, 물론 이때는 거의 이제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 유가가 올라갔던 시점하고 또 같이 일치를 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순수출이 마이너스를 찍으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주식 비중을 거의 줄이거나 없애거나 뭐 해칭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순수출로 봤을 때는 약 70도 정도, 물론 빠지긴 했지만 과거 밴드로 보면 굉장히 고점에 있는 밴드 수준이고,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는 추세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자, 환율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환율 뭐 보면 이상하게 환율이 희한해요. 1,400원을 넘어갔을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이 1,400을 넘어가면 주식시장이 반전을 해요. 그렇죠? 반전합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좀 더 유리하죠. 좀 더 외국인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상품들이 싸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또 수출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기업이익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들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역할이 됐고, 환율이 쳐올렸을 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정 일드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정 일드갭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0보다 작으면 위험, 그리고 7보다 크면 바닥, 뭐 이렇게 표시는 해 두었습니다. 자, 수정 일드갭 도대체 뭔가를 위에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수정 일드갭.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드갭이라고 한다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 나누기 예상 퍼입니다. 즉 퍼의 역수를 취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상 퍼는 미래 시점에 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퍼입니다. 과거 시점의 퍼를 가지고 제가 대입을 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행적인, 과거의 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좀 후행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호로서의 좀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년 후 예상 퍼를 가지고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빼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드갭을 계산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식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채권보다 더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의 기대 수익률에 약 50% 정도 할증을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 어느 정도 주식시장하고 비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0 이하가 바로 여기입니다. 2002년 카드 대란, 그리고 서프라임, 이 두 구간에서, 두 구간 잘 보시면 두 구간에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세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의 프리미엄을 얹은 기대 수익률보다도 못하다. 주식 당장 던져라 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줬었고요. 또 반대로 8에서 약 10 정도 찍는 8에서 약 10 정도 찍는 그런 구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식, 무조건 주식, 우리는 주식 매수, 뭐 이런 식의 어떤 신호를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PBR 쪽 한번 볼까요? 코스피 PBR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상적으로 서브프라임 때
PBR 0.8 정도 때까지 내려왔었고 지금 0.8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프라이머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터무니없을 정도로 좀 지금 싼 상황인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런 여파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이익 성장이 앞으로 더 나오겠느냐, 한계치가 아니냐, 인구는 꺾였다, 인구도 꺾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내수 경기가 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서프라임과 과연 지금 국면이 같은 정도 수준인가? 이때 뭐 기업들도 뭐 망한 기업들도 좀 있었고 실업률도 좀 꽤 되었었고요. 예.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2000 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코스피가 2000이 깨지게 되면 많이 싼 국면이죠. PBR 0.8대인데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PBR이 0.81, 0.8, 거의 서프라임 바닥, 완전 진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번 2000을 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깨는 것은 일시적이고 굉장히 빠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트들을 20년 이상짜리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20년 이상짜리 그림들을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좀 더 큰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시장 지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런 그림들도 이해를 하고, 시장의 바닥 그리고 뭐 천장에 대한 신호들, 여기 신호 이렇게 하면 코스닥은 신용 위험이 지금 되어 있구나, 코스피는 지금 바닥권이구나, PBR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투자하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 1보다 작으면 뭐 바닥 1.5보다 크면 위험, 뭐 이렇게 적어 두긴 했지만, 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가 하락가 팝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 가격대를 적어 놓고 이 팝업 그리고 알람 이런 것들이 뜨면 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가져가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